자,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정투상입니다. 정투상 내용입니다. 자, 정투상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소실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실점이 존재하는 건 투시입니다. 즉 가번은 투시입니다. 똑같은 크기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이건 투시입니다. 투상이라는 것은 이 소실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크기가 늘 일정하게 보이는 것, 이게 투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라번은 투시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라번은 뭐가 있어요? 소점이 있습니다. 소점이라는 건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크기가 작아져서 어느 순간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이게 소실점 또는 소점이라고 합니다. 이 소점이 몇 개 있느냐?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 두 개 있으면 2소점 투시,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4소점은 없습니다. 최대 3소점까지만 나옵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라서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가번이나 나번은 좌우가 어때요? 각도가 똑같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각도가 같다고 해서 등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번은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이라고 합니다. 즉 한쪽만 들려있다는 얘기죠.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들려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가상의 투상면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가상의 투상면이고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이 면이 고스란히 투상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시로 보게 되면 여기가 빗면으로 보여요. 그러나 투상으로 보이면 그냥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투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안대를 끼고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두 개 있는 이유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쪽으로 약간의 각도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보는 면이 약간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 눈과 왼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입체로, 그래서 원근감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리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데 눈을 하나 이렇게 딱 가려놓으면 이 원근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얘는 그냥 한쪽 눈으로만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보시면 또 있죠. 위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사물을 두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평화면이냐, 측화면이냐, 혹은 정면이냐, 입화면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번과 나번은 잘못된 겁니다. 설계를 할 때 높낮이가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대입을 시켜줘야 해서 입체로 연상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틀어져 버렸죠.
이 점이 사실은 여기거든요.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우리가 투상을 전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얘는 잘못된 게 뭐냐면 크기가 달라진 거죠. 크기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항상 1대1로 들어가야 돼요.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1대1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는 똑같아야 돼요. 또 이렇게도 똑같아야 됩니다. 크기나 위치가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입하면이 그러니까 정면이죠. 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사위 접어봤잖아요. 근데 주사위 펼쳐지듯이 그렇게 펼치는 겁니다. 보시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도 똑같아야 돼요. 다만 네, 이 크기도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놔야 비로소 우리가 이걸 입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투상이라고 해요. 자, 요건 넘어가고, 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이 정투상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한 서너 번 틀어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측면, 좌우측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면 우측면, 왼쪽에 있으면 좌측면, 위에 있으면 평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저면입니다. 아래 저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올림픽 경기 중에 높이뛰기 아시죠? 높이뛰기가 뛰는 방법, 그 발을 넘어가는, 봉을 넘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등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등으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이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왜 그게 배면뛰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배는 앞쪽에 있지 이건 등이잖아요. 등뛰기지 어떻게 이게 배뛰기예요. 나중에 한자를 배우는데 이게 등배자더라고요. 배면, 등면이란 뜻이에요. 뒤에서 바라보는 건 배면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펼치는 것, 이게 정투상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머릿속으로 이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일각법, 이각법, 삼각법, 사각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KS는 삼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연두색은 우측면입니다. 연두색이 우측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은 평면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면 정면이에요. 일각법 같은 경우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본 걸 왼쪽에 그려야 되고 위에서 바라본 걸 정면의 아래쪽에다 그리는 거죠. 연상이 쉬운가요? 아니, 어려워요. 일각법은 어렵습니다. 이각법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아래쪽에 있고 우측면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삼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위에 있고 우측면이 오른쪽에 있고, 사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본 건 왼쪽에 그립니다. 왼쪽에서 바라본 건 오른쪽에 그려요. 위에서 바라본 건 위에서 그립니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열십자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똑같이 그걸 따라갑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이 가로선이 평면, 이 세로선이 우측면이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KS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을 잠깐 볼까요?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정투상 과제물. 얘를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정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정면으로 삼습니다. 정면은 사물의 특징이 가장 많은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모니터가 특징이 제일 많죠? 자, 여기 이렇게 리모컨이 있습니다. 정면을 어디를 삼으면 되나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특징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특징이 제일 잘 보이는 곳,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 여기를 정면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특징이 제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 걸 정면으로 삼습니다. 자, 얘는 어디서 바라본 게 가장 특징이 많은가요? 이렇게 바라본 걸 정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친절하게 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크기는 30, 10, 2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0, 10, 20입니다. 3, 2, 1이에요. 제가 얘를 그려볼 테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를 체크합니다. 45도 하나, 그 다음 90도 하나, 그리고 트림을 왼쪽 하단을 트림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옵셋 20, 정면에서 높이는 20이고 옵셋 30 이렇게 해요. 그럼 나오는 여기 요 사각형 있죠? 얘가 정면입니다.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자, 적당한 위치에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때 45도 사선과 만나면 한번 클릭하고 수직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 옵셋 10mm. 그러면 나오는 여기 사각형 있죠? 여기가 우측면도, 여기가 평면입니다. 이 45도 사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필렛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마주쳐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제가 적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이 속에 치수 기입을 넣을 만큼의 공간, 치수를 넣어야 할 만큼의 공간입니다. 지금은 치수를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바짝 붙여도 돼요. 근데 너무 바짝 붙으면 보기 흉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1번 과제가 끝입니다. 다 한 것은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도 쭉 그려볼까요? X라인, 호리젠탈.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버티컬, 라인, 이렇게 45도. 옵셋, 30. 라인,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트림.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여기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긴 거죠. 트림을 하셔도 좋고 필렛을 하셔도 좋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와 여기가 보여요. 여기는 이 면이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끌고 올라갑니다.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기면만 보이죠. 사실은 이렇게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려야 됩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라인. 자,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막혔죠. 이건 은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은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로드, 히든. 자, 이렇게 은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쭉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번 과제물입니다.